한국이 요르단과의 경기에서 2대2로 비겼습니다. 그런데 다들 그런 기분이 들었을 겁니다. 비겼는데 진 기분. 뭔가 이상하게 짜증났던 건가. 아시안컵은 16강부터 시작이라 할 수는 있겠지만 좋은 선수를 갖고 있음에도 이 정도 경기력으로 우승까지 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다들 들었을 겁니다. 경기가 끝나고 여러 선수들에 대한 비난도 많이 있습니다. 아쉬운 결정력을 보여줬던 조규성 선수, 자책골과 움직임이 좋지 못했던 박용우 선수 등 조금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실망스럽고 짜증났던 건 대표팀의 현재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책임은 클린스만 감독이 갖고 있습니다. 공격 축구라고는 하는데 제가 보기엔 클린스만 축구는 자유방임주의 축구가 아닐까요? 클린스만의 공격 축구, 그에 따른 롤, 역할은 무엇인지, 그에 맞는 부분 전술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선수들에게는 저마다의 역할이 있죠. 11명이 하는 팀 경기이기 때문에 각자의 역할이 부여되고 그에 맞는 경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역할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대표팀이 추구하는 색깔은 무엇인지 아직도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의 대표팀은 전략 실종, 전술 실종, 분석도 실종, 철학은 있을까요? 이강인 선수를 최대한 활용하는 공격을 한다면 어떻게 그것을 최대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전술 활용이 필요합니다. 킥, 패스, 유연한 드리블을 장점으로 갖고 있는 이강인을 활용하려면 정적인 움직임이 아닌 여러 방면에서 침투하는 선수를 이용해야 한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뒤를 돌아 침투하는 풀백, 중앙으로 찔러 들어가는 공격수 등의 옵션이 다양해야 이강인이 좀 더 자유롭게 플레이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 전술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오히려 이에 대한 준비를 치밀하게 해온 팀이 요르단이었습니다. 이강인의 특성을 잘 준비하고 대비했습니다. 한 명이 안되면 두 명이 에워싸며 이강인을 묶었습니다. 공수와의 간격을 좁히고 우리 공격수들을 초반부터 압박하며 자유롭게 두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후반 막판으로 가며 체력적인 한계로 인해 그 간격이 넓어졌지만 말입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요르단전에 어떤 준비를 해왔을까요? 라인업도 그대로, 포지션도 그대로였습니다. 1차전 이후 전반의 문제점을 이번 경기에서도 변화를 주지 않고 그 문제점이 똑같이 드러났다는 건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클린스만 감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제골 이후 우리는 우리의 템포를 잃었습니다. 우리는 1대1 싸움에서 계속 졌고 공을 내주는 실수를 저질렀고 그것이 우리를 어렵게 했습니다. 많이 배운 경기였습니다. 이런 팀에 맞서 어떻게 플레이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이번 경기를 통해 많이 배웠습니다. 배움은 좋습니다. 낮은 상대에게도 배울 점은 분명 존재하니까요. 다만 이 경기는 월드컵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시안컵이고 배우지 않아도 되는 것을 또 반복해서 배워야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예전 이영표 해설위원의 멘트가 떠오릅니다. 어차피 아시안컵은 16강부터 시작입니다. 16강부터 준비를 잘하면 되겠죠. 다만 클린스만의 자유방임주의 축구로 선수 개인 역량에 의존해서는 우승까지는 힘들지 않을까요? 물론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긴 하겠지만 아시안컵 이후에도 같은 축구를 계속 보게 된다면 좀 괴로울 것 같습니다. 클린스만 감독도 계획이 있겠죠. 선수들이 알아서 하는 자유방임주의 축구가 아닌 계획 있는 자유방임주의 축구가 되길 희망해 봅니다. 제발. 제가 언감생심 구독은 바라지도 않고요. 그래도 내용이 조금 좋았다면 좋아요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